안녕하세요. 루시나 산미과 원장 김창훈입니다. 오늘은 임신 중 생선 섭취와 수원 중독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임신 중에는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하며 태아의 모든 장기를 만드는 재료가 단백질이며 이를 조절하거나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단백질입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산모와 태아에게 매우 중요하죠. 임신 중에는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하며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데요. 동물성 단백질 중 가장 좋은 단백질 원으로 생선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 생선이 태아에게 기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나 기사를 가끔 보게 되죠. 따라서 임신 중에 생선을 섭취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임신부가 많을 겁니다. 생선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포화지방이 적으며 대신 DHA와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하죠. 오메가3는 두뇌 발달과 면역에 도움이 되고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한 경우에는 소화 비만을 크게 줄인다고 합니다. 또한 지적 능력인 IQ가 좋아지죠. 덴마크 어린이 약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생선을 일주일에 400g 섭취한 그룹이 생선을 거의 먹지 않은 그룹보다 지적 능력과 운동 능력이 약 30% 더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면 조산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저체중화를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죠. 오메가3에는 EPA와 DHA가 있는데요. EPA는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반면 DHA는 두뇌와 망막의 구성 성분이고 두뇌 영양 공급에 도움이 되죠. 따라서 임신 중 생선 섭취는 태아의 두뇌와 시각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임신부의 산후 우울증과 유방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오메가3가 부족할 시에는 주의력 결핍과 가행 행동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시력장애, 심장질환 등의 질병이 잘 생기게 됩니다. 지방에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있는데요. 포화지방은 우리 몸을 해롭게 하지만 불포화지방인 오메가3와 6는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며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죠. 따라서 식이로부터 섭취해야 하며 서로 전환이 되지 않아 각각을 섭취해야 합니다. 오메가6는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에 풍부하게 들어있죠. 하지만 오메가3는 식물성 기름에는 잘 없고 주로 생선과 해조류에 풍부합니다. 따라서 오메가3의 주 섭취원인 생선을 충분히 먹어야 하죠. 그 중에서도 DHA는 해조류나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DHA는 식품으로 직접 섭취해야 하는데 현대인은 생선과 해조류 섭취가 부족하고 임신 중에는 생선 먹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오메가3가 매우 부족하죠. DHA는 필수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의 한 종류인데요. 지방산의 메틸기 말단에서 세 번째 탄소가 이중결합되어 있으며 탄소 22개 중에서 6개가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물질이죠. 오메가3는 심장, 정신건강, 뇌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은 60조 세포로 되어 있으며 이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이 매우 중요한데요. 세포막은 인지질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 세포막의 구성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DHA입니다. 뇌 오메가3의 97%, 망막 오메가3의 95%, 심장 오메가3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DHA이죠. DHA는 등푸른 생선, 해조류, 들기름, 견과류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태아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되므로 생선 섭취를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생선에는 메틸수원이 함유되어 있어
가량 섭취 시 수온에 의한 신경계 손상으로 태아의 지능 저하를 일으켜 많이 섭취하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임신부, 유아 등에게 생선이나 어패류의 메틸 수원 권장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특별한 지침은 없지만 임신부는 일주일에 1회 정도 한 번에 100g 미만으로 생선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선에 대해 태아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와 해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울 텐데요. 어떤 것이 더 맞는지를 궁금해하거나 그 이유를 자세히 모르는 임신부를 자주 보게 됩니다. 생선은 1일 섭취 허용량을 지키면서 일주일에 1, 2회 정도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태아에게 신경 발달과 면역에 매우 도움이 되죠. 다만 생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생선에 메틸 수원이 있어 가량 섭취하면 임신부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수온이 태아에게 노출될 경우 태아에게 신경계 손상 등 심각한 해가 되기 때문이죠. 환경에 의한 노출로 태아나 임신부에게 해가 되는 대표적인 독성 중금 속으로는 수원과 납이 있죠. 그 중에서도 수원이 태아의 신경계와 발달에 지장을 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수원은 유기수원과 무기수원의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유기수원에는 메틸수원과 알킬수원 등이 있으며 무기수원은 원소성 수원, 제1수원염, 제2수원염이 있습니다. 수원은 일상 속에서도 흔히 사용되는데요. 무기수원인 원소성 수원은 온도계, 건전지, 형광등, 수원등, 페인트, 치과용 아말감 등에 이용됩니다. 반면 유기수원이 메틸수원은 살균제, 방부제, 살충제 등으로 사용되죠. 그 중에서도 특히 유기수원인 메틸수원은 신경 독성이 더 강한데요. 메틸수원은 성인에서 손해 및 시각 피질에 국한의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임신 중에는 뇌나 신경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럼 임신 중에 수원에 노출되는 경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부가 수원에 노출되는 경로로는 수원 전기 형태로 호흡기로 흡입되는 경로와 원소성 수원이나 메틸 수원을 위장관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로 원소성 수원을 수원 전기 형태로 흡입하는 경우입니다. 흡입된 수원 전기는 배포세포를 쉽게 통과하여 세포에서 원소성 수원은 산화되어 이가 상태로 되죠. 이는 다시 혈류로 흘러들어가 뇌장벽을 통과하여 독성을 일으키죠. 두 번째로는 위장관이나 피부를 통한 원소성 수원이 흡수되는 경우입니다. 원소성 수원은 위장관을 통해 흡수가 잘 안되고 약 10% 정도만 흡수되죠. 마지막으로 환경을 통한 유기수원의 흡수 경로입니다. 환경에서의 수원 노출은 주로 메틸 수원이죠. 대기 중에 있던 유기수원은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현기성 세균에 의해 유기수원인 메틸수원으로 변하는데요. 모든 물고기는 어느 정도 메틸수원을 가지고 있으며 먹이 사슬에 의해 최상위 포식자는 메틸수원이 다량 몸에 축적되게 되죠. 따라서 최상위에 있는 물고기나 바다 포유류에서는 메틸수원이 다량 들어있으며 이를 사람이 섭취하면 메틸수원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원 중독에 의한 기형질환인 미나마타 질환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일본의 미나마타 지역에서 산업오염에 의해 메틸수원 중독이 발생했는데요. 미나마타 지역에서 수원에 오염된 물고기를 먹었던 2,000여 명의 주민이 수원 중독에 걸렸죠. 1968년 하라다 연구에 의하면 이 중 22명의 임신부는 태아 발달 장애를 가진 기형아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정신지체, 내성마비, 경련 등을 포함하는 발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죠.
이를 선천성 미나마타 질환이라 명명합니다. 이때 선천성 미나마타 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은 임산부 중 약 13명은 수원 중독에 의한 아무런 증상이 없었죠. 단지 5명은 지각 이상, 3명은 피로감을 느꼈고 1명만 입덧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메틸수원은 임신 중에 태아에게 매우 심각한 기형을 일으키는데요. 오염된 물고기를 먹은 임신부에서 메틸수원이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의 뇌나 장기에 침투하여 기형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1976년 일본인 하라다는 미나마타 지역에 거주하는 13세에서 16세 학생 223명과 다른 지역의 같은 나이 학생 196명의 대조군 비교를 했는데요. 그 연구 결과 지능장애, 감각장애, 언어장애가 미나마타 지역 학생에서 2.5배에서 7배까지 높다는 것을 보고하였죠. 이번에는 수원 중독이 임신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틸수원은 유기수원으로 신경독성 물질 중 가장 잘 알려진 유기금속인데요. 원소성 수원은 위장관 내에서 10% 미만으로 흡수됩니다. 하지만 수원 함량이 많은 생선이나 적정 용량 이상으로 생선을 섭취하면 생선에 있는 유기수원인 메틸수원은 약 90%가 위장관을 통해 흡수되죠. 이렇게 몸에 흡수된 메틸수원은 태반을 통과하며 친지질성으로 지방 조직과 뇌에 축적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수원은 독성을 나타나게 되며 산모에게는 중독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사산이나 내성마비, 정신지체, 경련 등 기형아 출산 위험이 높아지죠. 수원은 다양한 효소와 결합하여 세포막을 변형시키고 세포를 분열시키며 사이토카인을 형성합니다. 또한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고 신경막 활성을 변형시키며 DNA 합성을 방해해 정신지체나 경련 그리고 내성마비를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신경세포 사멸, 신경세포 골격 손상, 신경세포의 에너지 대사 방해, 신경세포의 정식 및 이동을 억제합니다. 생선에는 모두 메틸수원이 있으며 큰 생선에는 대량의 수원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고기는 약 0.29 ppm 미만의 메틸수원을 가지고 있는데 작은 생선은 이보다 훨씬 적은 수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상어, 황새치, 옥돔에는 메틸수원이 0.6 ppm 이상 존재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미나마타 지역의 물고기들은 수원 농도가 40 ppm 이상이었죠. 회로 먹는 참치는 참다랑어로서 심해성 어류로 분류되며 크기가 크고 오래 살기 때문에 메틸수원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참치를 먹고 싶다면 참치 통조림을 먹는 것이 좋죠. 참치 통조림에 들어간 참치는 2년에서 4년 정도의 가다랑어류로 주로 수면 위에서 활동하는 고등어 크기 정도의 생선이며 메틸수원 함량이 적습니다. 임신부가 생선을 섭취하면 메틸수원은 흡수되어 3일에서 4일 내에 체내 전체로 확산되죠. 특히 뇌에 잘 침착되고 태반을 통과하기 때문에 태아에게 전달되죠. 그래서 일주일에 3회 이상 생선을 섭취한 임신부의 JDL 수원 함량 평균치는 생선을 먹지 않은 임신부의 2.6배 정도라는 연구 분석도 있는데요. 따라서 임신부는 일주일 3회를 넘지 않게 일주일에 2회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럼 적절한 생선 섭취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선을 섭취할 때는 메틸수원 함량이 비교적 적은 일반 어류나 참치 통조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섭취량은 한 번 섭취할 때 60g, 예를 들면 100g 참치 통조림 한 캔의 5분의 3 정도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340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메틸수원 함량이 높은 참다랑어, 옥돔, 상어류는 일주일에 100g 이하로 섭취하며 일주일에 한 번 이내로 섭취해야 하죠.
만약 일반 의료와 다량어 등 다양하게 생선을 먹을 때는 일반 의료 200g과 다량어 50g 또는 일반 의료 100g과 다량어 75g 정도를 일주일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임신 중에 즐겨 먹을 생선과 피해야 할 생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즐겨 먹어도 괜찮은 생선들입니다. 멸치, 바다가재, 언대구, 가자미, 연어, 정어리, 명태, 오징어, 방어 등이 최고의 생선들이죠. 두 번째로는 한 달에 6회 이하로 섭취 가능한 생선들입니다. 알래스카 대구, 넙치, 언대구, 도미, 참치 통조림, 가다랑어, 바다송어 등이 속하죠. 세 번째로는 한 달에 3회 이하 섭취 가능한 생선들입니다. 스페인산 고등어, 날개 다랑어가 들어간 참치 통조림, 황다랑어 등이 속하죠. 마지막으로 섭취를 권장하지 않으며 피해야 할 생선들입니다. 청새치, 상어, 황새치, 옥돔, 눈다랑어 등이 속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체내 수온 배출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내에 축적된 수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마늘, 양파, 파, 미역 등이 있습니다. 이들 식품에는 황을 함유하고 있어 맷질 수온과 선택적으로 결합하죠. 그래서 수온의 위장관 내 흡수를 방해하여 변으로 배설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참치를 먹을 때 이런 음식을 같이 드시는 것이 좋죠. 임신 중 생선 섭취의 중요성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많은 임신부들이 생선이 좋은 줄은 알지만 생선을 잘못 섭취하면 기형이 생기거나 해가 될까봐 선뜻 생선 섭취를 꺼려하는 임신부들이 많은데요. 막연하게 두려워하기보다는 임신 중 생선 섭취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지침을 알고 있어야 본인과 태아에게 도움이 되게 생선을 즐기면서 맛있게 먹게 되죠. 임신 중 생선을 먹어야 될 이유 중 하나는 태아의 세포막을 만들고 태아의 뇌발달과 면역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인 오메가3의 섭취원으로 생선이 어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생선 섭취가 부족하거나 생선을 잘 못 드시는 임신부들은 오메가3 보충제를 반드시 드셔야 하죠. 아무쪼록 본인과 태아를 위해 생선을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도 도움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